오늘 주제는 리니언시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번에 보험사 이자율 담합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됐는데 자진 신고를 했을 때 벌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때문에 대형사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그 주제로 그런 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과 반대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각자 생각해본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오빠는 찬성? 잠깐만, 그러니까 리니언시를 계속 그냥 유지를 해야 된다. 괜찮은 제도다라는 거지. 리니언시가 괜찮은 제도다. 찬성? 우리가 반대해야 되네. 알겠어. 네. 근데 난 상관없어. 그래 해. 난 상관없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리니언시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고 반대쪽 입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생명에 지원한 지원자 김교현입니다. 저는 리니언시라는 제도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있는 리니언시라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1978년에 처음 제도된 제도인데요. 이것이 다른 제도보다 현재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 운영상의 몇몇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그런 담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는 예슬입니다. 저도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리니언시는 기업끼리 담합을 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내부 고발을 통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했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내부 고발이 효율적인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지원자 장필원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일단 현재 상위사에서 주도적으로 그 이자율 담합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위사, 중하위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된 것인데, 그 리니언시를 통해 상위 3개사 모두 그런 과징금 혜택을 받게 되어서 실제로 주도한 기업들이 그 벌금을 내지 않게 되는, 오히려 감면받게 돼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돼버리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제도상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원자 김민지입니다. 리니언시라는 그 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스스로가 얘기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봤듯이 가장 영향력이 큰 3개 회사가 여기서 100% 혹은 50% 정도의 감면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대형사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소형사들이나 중형사들을 좀 더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의 제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봤으니 이제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서로 의견에 반박을 해서 절충안을 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리니언시라는 제도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용이 되는 부분을 잘 적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노력이 돼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리니언시라는 제도는 제수의 딜레마라는 경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론적인 기반이 튼튼하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김규현 지원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100%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먼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100%가 아닌 좀 그 수치를 낮추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 경제 어떤 이론에 근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 상황이랑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험사가 중소형사, 대형사 나눠져서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죄수의 딜레마에서 두 명의 죄수가 있는데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범죄 저지른 사람이 시인을 했다고 해서 망 본 사람한테 다 몰아서 처벌을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의 전제는 아마도 그 동일한 범죄에 대했을 때 누가 먼저 얘기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현 시점에 현 상황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이 꼭 그렇게 잘 알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끈 회사와 따라가는 회사가 있는데 주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회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영시 제도는 그런 내부 담합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도를 조금씩 보완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합을 주도를 하고 강요를 한 회사가 먼저 그렇게 민영시 제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담합을 강요하고 해서 담합 이끈 다음에 이익을 얻고 또 다시 그렇게 100% 면제를 받고 이런 식의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예슬 지원자님의 말씀 충분히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자율 자체가 다들 비슷비슷한 측면도 있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담합처럼 이제 유지가 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식의 처벌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주동자가 정확치 않을 때에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리니언시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LG와 삼성이 그런 식으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서로 이번에 담합을 했다가 이번에는 너희가 그걸 가진 걸 면제받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받겠다. 이런 식의 그런 악용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지만 지금 이번 생보사 그런 담합 문제와는 조금 그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진 신고를 한 교보생명만 100% 감면을 받고 나머지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 가진 면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이 너무 빅3에게만 너무 감면을 줬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첫 번째 잦은 신고자가 100%, 그 다음이 50% 받는 그런 제도를 좀 수정을 해서 2등은 두 번째 신고자는 아예 감면을 못 받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과징금 수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과징금 수위를 조절하자는 그런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를 좀 더 낮추는 그런 방안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한 생각과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다른 절충안은 이런 제도를 이렇게 과징금 수위를 줄이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겠지만 국가적으로 그거를 좀 잘 담합에 대한 거를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은 이렇게 먼저 그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네들만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비율적인 면에서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원인을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지를 좀 명확히 그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중소형사들이 지금 억울해하는 것을 좀 보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사들 위주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이런 법을 악용한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또 생각이 든 게 지금 좀 이런 과징금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과징금의 수위가 이렇게 감면을 받지 않아도 낮기 때문에 이런 담합의 문제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을 때 그 이익보다도 더 큰 과징금을 무는 제도 역시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절충안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그런 그것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의견, 좋은 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 뜻에 다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 누가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2등 두 번째 그 제보사에게는 아예 50%의 그 감면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비율 조절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도를 더욱더 다듬어 가서 앞으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무리 바로 각자 할까요? 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의견에 덧붙여서 리니언시 혜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차례대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받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보험뿐만 아니고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이 다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김민지 지원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추징금의 그 규모를 더 키우고 책임에 대한 진짜 벌이 되어야 하는데 벌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니언시라는 그 제도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 수위나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좀 그 수위를 높여서 이런 담합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